김정은이 드디어 핵폭탄 정도가 아니라 수소폭탄으로 추정되는 이 폭탄 실험을 했고요. 지진 강도가 6.3. 근데 대한민국 국방부는 또 5.7이라고 또 축소해서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핵무기 완성을 향해 간다는 거는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김정은이 핵실험한 거 자체는 뉴스가 아니죠. 다만 이게 생각보다 빠르다. ICBM이나 핵폭탄 완성하는 시기가 지금 너무너무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죠. 해결하는 방안에서. 이제 그보다는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이 트럼프와 아베 정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지금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 쪽이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게 더 심각한 안보 위기입니다. 김정은이 뭘 하고 있으며 미국이 어떻게 당하고 일본이 어떻게 보조하는지를 우린 알 길이 없어요. 핵폭탄을 만들어지면은 1순위가 한국 타겟이고 2순위가 미국이거든요. 일본에 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핵폭탄 실험을 하는 전후 상황에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이 먼저 통화를 하고 그에 대해서 문재인이든 트럼프든 아베한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핵폭탄 실험 3시간 전에 트럼프와 아베가 통화하고 그리고 핵폭탄 실험 이후에 또 아베와 트럼프가 통화를 하는 2차례에 걸쳐서 아무런 지금 정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이 외신 언론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게 첫 번째 트럼프 아베 통화, 그러니까 핵실험 3시간 전에 했던 통화. 야, 그러면 일단 미국과 일본은 미리 알았다는 거 아니냐, 핵실험 한다는 걸. 문재인과 대한민국만 몰랐습니다. 근데 첫 번째 통화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장관은 양 정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용서할 수 없는 폭거 1미는 100% 함께 있을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즉, 첫 번째 통화에서는 한미일 연계 공조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국이 빠졌다. 미일 연계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핵실험 3시간 반 전 오전 9시부터 20분간의 통화에 대한 브리핑에서는 두 정상은 1미 한의 긴밀한 연계를 계속해 나간다. 이게 이제 일본 측 발표. 1미 한, 일본, 미국, 한국. 근데 두 번째 이 통화 발표에서는 1미는 일본과 미국은 100%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이 빠졌어요. 그리고 안 빠졌다 해도요. 1미 한 연계라 그랬으면 트럼프가 직접 통화를 해야 되는데 또 아베가 문재인과 통화하고 또 트럼프는 빠져있고 두 번째 통화는 아예 한국이 빠져있고 그러면서 두 번째 통화 이후에 트럼프 두 번째 통화 직전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트위터 쓴 거는 내가 한국에 말했듯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 즉 한국의 문재인과 이 얘기할 때마다 대화 하니까 막 트럼프가 짜증나니까 대충 덮어놓고 있다가 수소폭탄 터지니까 그거 봐라. 대화 안 된다 그러지 않았냐? 그 예전에 휴가 때문에 전화통화가 연기되고 어쩌고 할 때도 트럼프가 문재인 통화하면서 북한하고 대화를 해봤냐? 이 대화라는 단어에 그냥 트럼프가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핵폭탄과 ICBM이 막 날아다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계속 대화를 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넌 대화하든지 말든지 해. 나는 아베와 일하겠다. 아베하고는 긴밀히 얘기하고 아베는 거기서 걸러서 문재인에게 큰 정보 없이 그냥 툭툭 던져주는. 아마 중요 정보는 하나도 안 줄 거예요, 아베가.
그래서 이거를 일본 측 이 기자들은 트위터에서 트럼프가 이 문재인에 대한 불만, 계속 대화만 주장하는 한심한 인간이다. 뭐 거의 이 수준 아닙니까? 이게 트위터 내용이. 그래 놓고 아베에게 저 문재인 저 한심한 자 봐라 저거. 이 상황에서도 대화한다 그런다. 빼버려라 쟤. 그래서 미일 공조만 얘기된 게 아니냐. 한국은 빼버리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은 일본과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이어서 전시가 벌어지면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국군 총통수권자가 돼 있습니다. 그게 전시작전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사령관이 이 전시작전권을 넘겨줘야 될 문재인과 통화를 안 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와는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적대국이 될 수 있는 일본과 계속 통화하고 그 일본의 아베가 트럼프의 말을 정리해서 문재인에게 수툭 알려주고 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이 평양을 폭격해서 김정은을 참수하고 핵기술자들을 다 쓸어버리는 작전을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그런 군사작전을 하려면은 한국과 아주 긴밀한 공조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평양을 치러 들어가면은 한국의 이 육군은 어차피 이 공군은 뭐 우리 나갈 여지도 없고 공군은 미국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은 재빠르게 평양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장사포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통화를 안 해. 우리는 트럼프가 언제 북폭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북폭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멍하니 있다가 그냥 반격을 받는 거죠. 반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같이 밀고 가야 되거든요. 같이 밀고 가야 되는데 우리한테 정보를 안 주면 우리 그냥 멍하니 있다가 얻어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한테. 그리고 지상군이 우리가 들어가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미국이 북폭의 규모를 줄이죠. 근데 한국 지상군은 제껴. 얘네들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러면 공중폭격만 하기 시작하면 이거 완전 쑥대만 만들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날 집회 때 이제 백모가 주장한 대로 1만 명 죽을 게 20만, 30만 명 죽는 겁니다. 평양에서. 이런 식으로 북폭을 하면은. 그리고 한국군은 아예 통보를 못 받기 때문에 북한의 장사포 반격에 대해서 대응할 수도 없고 서울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깝죽깝죽거리다가 내가 운전대 앉겠다, 대화하겠다 이러면서 이게 지금 피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북폭을 해서 김정은이를 제거하고 핵기술자를 제거해도 이걸 안정화시키려면 이게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 안정화시키는 질서 과정에 대한민국은 참여할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 누가 참여하냐? 중국 아니면 일본이 참여하겠죠. 이렇게 되면. 미중 간에 들칠 수도 있고 미일 간에 들칠 수도 있고 질서 유지군은 일본이 주도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유엔군이. 그 이미 문재인은 이거 우리 허평한 대표가 잘 짚어준 건데 북폭이 벌어지면 한국은 지상군입니다. 육군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국군을 총괄 통수하는 국방장관의 해군, 합참의장의 공군, 육군 지휘부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한국군은 육군 중심으로 편대를 해놨는데 육군을 지휘부에서 빼버렸다는 겁니다.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을 해군 공군 출신 앉혀놓고 국방부 차관은 또 그냥 운동권 출신 하나 갖다 놓고 지휘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고 미국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얘네들은 이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적질 하겠다. 제끼고 가서 친다. 혼자 치던지 일본과 같이 치던지. 아까도 제가 좀 국제 전문가하고 한번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에는 일본군이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 질서 유지군으로. 나라가 어쩌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이거. 문재인이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차원이 다른 대응하겠다. 뭘 할 건데요? 지금 사드 배치 하나 못하고 있는데, 무슨 대응을 할 겁니까? 미국이 상대 안 해주고 있는데. 사드 배치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부랴부랴 환경평가 맞춰서 이번 주 안에 한다 그러는데, 사드 반대한다는 그 친문 세력들 그거 싹 다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사드 유류 공급차를 맡고 있는 문재인 지지단체들, 그거 잡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또 들어놓으면 또 못 끌어내가지고 사드 배치 못하고, 그럼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트럼프가 그냥 때리면 때리고 맞으면 맞고, 김정은이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제관계라는 거는 무슨 정도가 있어요. 무슨 원칙이 있어요. 힘센 나라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그냥 가는 거고, 그 힘센 나라에게 장난치다 걸리면은 그 장난친 나라가 쑥대밭이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국제정치라는 거는. 거기서 촛불 들고 한다고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도저히 이 문재인 세력을 두고는 평양을 쳤을 때 양쪽에 그냥 100만 명 죽어나가겠다. 미국이 판단할 때. 야, 이렇게 했다가는 이거 핵무기 하나 제거하다가 그냥 완전히 이 동북아시아를 그냥 반미 세력으로 그냥 다 들끓게 하겠다. 그러면 그냥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딜 칠 수 있는 여지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핵무기든 김정은이 합법화되고 김정은이가 연평을 치든 어딜 치든 그냥 겁먹고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딜치면은. 문재인을 여기다 두고는 전쟁 벌였을 때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물론 현재로서는 북폭 가능성이 높죠. 근데 주판을 튕기면서 다른 계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북폭의 성공 가능성. 그 성공 가능성은 안전하게 레짐 체인지가 돼서 그런대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북한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 문재인과 이 주위에 있는 386 낡은 주사파 출신들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런 경우는 문재인부터 먼저 드러내고 처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이게 내년 정도, 원래 내년 8월, 10월 얘기했었는데, 당장 이제 닥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이른바 레드라인은 이제 문재인이 얘기하는 레드라인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서울이나 뉴욕에 핵 터트리기 직전의 레드라인입니까? 그럼 6.25 전쟁에 북한 탱크들이 383 넘어오기 직전에 그게 레드라인이에요? 문재인식 레드라인은 지금 하는 거 보면요. 북한이 시간을 갖고 핵폭탄 개발과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 게 지금 레드라인이에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 레드라인이 아니라 미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더 이상 문재인으로 가다가는 나라가 거덜나겠다, 나라가 폭망하겠다라고 보는 레드라인이 사드 배치를 지금 할 수 있냐 없냐. 이번 주까지. 그리고 러시아에 가서 헛소리 하냐 안 하냐. 러시아 가서 헛소리는 두 가지인데요. 러시아산 가스를 김정은에게 허락받아서 북한 땅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져오겠다. 이 얘기를 하느냐. 또 하나는 푸틴 앞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불가하다. 둘이 같이 이렇게 떠든다거나. 이게 제가 볼 때는 레드라인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문재인 버려야 되고요. 미국이 완전히 문재인 버릴 때는 그렇게 버리는 거고, 미국이 앞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안 버리면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건.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못 깨달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다 감당해야죠. 어쩌다가 이런 긴박한 위기 상황에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문재인을 권좌에 앉히고 70%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 그 탄핵 세력들, 김무성이, 하태경이, 유승민이, 좀 나경원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 운명을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개입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는데, 위에서 미국과 영국과 일본이 어떻게 처리할지, 어느 순간에 또 푸틴과 트럼프가 또 손잡을 수도 있어요. 강대국끼리는 그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대체 이 한반도에 어느 나라가 군대가 들어올지 모르고 러시아군이 들어올지 중국군이 들어올지 일본군이 들어올지 그 한국군을 지휘해야 될 사람들은 육군 편제된 국방부에서 공군하고 해군이 지금 수장을 하고 있고 비서실장이라는 자는 미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반미 친북으로 찍혀서 미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으로 앉혀놨고 이거 도대체 나라가 망해도 남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남 탓할 수가 없어요. 나라 망한 다음에. 그리고 대한민국당이 어제 발표한 내용은 이제 문재인 무슨 뭐 대화 재개 다 헛소리 집어치고 어떻게 해서라든 한미일 군사동맹을 복원해서 김정은 레짐 체인지 작전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어야지 뭘 작전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어야지. 김정은 레짐 체인지가 아니라 미국에서 여차하면 문재인 레짐 체인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인간 놔두고는 도저히 작전 불가능하다. 차라리 그러면 안 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그냥 좌지우지하는 100년 전에 나라 뺏기는 상황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이 김정은이가 하도 핵실험 많이 하니까 이 북한 지역에 있는 백두산에 지금 용암이 끌어올라서 화산 폭발한다 지금. 그거밖에 없다.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해가지고 쑥대가 때리는 수밖에 없다. 나 우리 방법이 없다. 방법이. 이게 지금 나랍니까? 이게 한미동맹에서 자유통일 해보려는 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 그렇게 해서 접수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탄핵 세력, 국민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다고 탄핵한다고 촛불 들고 나가고 문재인의 개사료 먹이는 CF고 박수친 그 국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종왕자 나라 뺏길 때도 고종왕제의 그 쇼에 속아 넘어가서 막 울고불고 하는 국민들 많이 있었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이죠. 근데 그 대가가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지정학적 위치, 시대가 온 겁니다. 하필이면 지금 상황에서의 국민들이 제일 지금 눈과 귀가 멀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국민들이. 산업화 시대 때 80년대 그런대로 똑똑했던 국민들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상해지더니 촛불 들고 무상급식 내놓으라 떼쓰고 세월호 교통사고 받고 몇 년을 우려먹는데 거기 박수 보내고 도라들 보십시오. 이런 나라가 버틸 수 있을지. 또 일본군이 한국군에 상륙하면 또 일장기 들고 와서 줄 설 겁니까? 이 기회주의자들. 대한민국당에 창당되면서 정말 당세가 하루하루 커나가는데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당이 확산되는 속도보다 나라 망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내일 세상이 망해도 사과나무 심자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당은 그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눈앞에 닥친 박 대통령이라도 어떻게 무죄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